는 또다시 예서맨이지 않습니까? 저는 뭐 국민통합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박 인사이고 또 대통령 각하라는 또 칭으로 좀 지탄을 받은 바도 반대쪽 50% 국민까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되지 못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제 발언으로 이 충청분들에게 서운함을 드렸다면 공부스럽게 생각합니다. 식어가는 민심이 걱정스럽기만 한 요즘인데요. 정치권에 전하는 근심 어린 쓴소리, 서경석 목사,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네. 재밌는 방송 네. 제가 보느라고 네. 시간 간 줄 몰랐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문재인 의원의 발언 내용부터 저희들이 한번 영상을 한번 보셨는데 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호남 총리가 나왔어야 했었다라는 얘기를 어제 한 것 때문에 사실은 좀 역풍이 좀 불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박지원 네. 그리고 물론 지금 3파전입니다만은 네. 지금 두 분이 경쟁인데 이 박지원 후보로부터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것이 왜 영남 사람 호남 사람 이제 네. 이런 논란이었어요. 네. 그리고 호남에 아마 지지가 좀 떨어지는 그런 네. 모양새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 대통합을 하려면 반대편 네. 50% 있는 네. 쪽에 그래서 그쪽을 또 호남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호남이 아닌데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반대편 50%는 호남이 아닙니다. 네. 엄격히 말하면 지난 대선은 좌우 대결이었고 네. 좌파라고 봐야 되겠죠. 네. 예, 좌파는 영남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고 네. 우파도 영남에도 있고 호남에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 그걸 지역 대결로 봐서 하필이면 호남 총리론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좁은 땅에서 호남 찾고 영남 찾고 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언론에서 충청 총리론 이러고 충청 대망론까지 언급하는 걸 보고 왜 우리 언론에 이렇게 천박하고 냄비근성인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 작은 땅에서 무슨 충청 총리가 있고 영남 총리가 있고 호남 총리가 있습니까? 네. 물론 각 지역에서 골고루 인재가 등용되는 것이면 참 네. 좋겠습니다만 인재가 있으면 호남에서도 다 뽑을 수 있는 것이고 네. 영남에서도 다 뽑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박근혜 대통령의 출신 지역인 TK에서 핵심 군부를 전부 차지하는 것은 모양새가 좀 좋지 못하다. 이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목사님, 이어서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바로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문재인 의원이 지금 호남, 충청인에 송구하다 이런 말씀, 이런 어떤 해명도 했고요. 이어서 지금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 청와대 및 내각 경제팀 전면 퇴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증세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참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요. 네. 정말 참 정직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요번에 연말 정산 문제를 갖고 이게 꼼수 증세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복지 개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2033년이 되면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파산당한다. 네. 이게 지금 국회 예산처가 지금 내놓은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복지를 이 상태로 그냥 나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네. 이것을 서민복지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네. 꼭 필요한 사람들만 복지 혜택을 받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지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해서 복지 재정을 굉장히 줄여나가야 되죠. 네. 그러면서도 정말 막상 꼭 필요한 복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고통을 겪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그래야 됩니다. 네. 그러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증세를 하는 거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무슨 법인세 증세 그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정직하게
부자가 돈 더 내야 된다. 내야 된다. 그래서 오바마도 그런 얘기했죠. 네. 네, 세율도 높이고 네. 그리고 정부가 사실은 아주 정직하게 그렇게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야당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주장한 거에 대해서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저렇게 공격하는 것이 저는 거꾸로 포퓰리즘만 부추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위 꼼수 증세라고 하는 연말 정산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그렇게 꼭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비과세 감면 조항을 축소하겠다라고 하는 그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부가 정직하게 그걸 국민에게 열심히 홍보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그냥 빵 터지는 바람에 요번에는 또 새누리당이 또 포퓰리즘적으로 이러다가 표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든 야든 네. 문제의 근본을 정직하게 얘기하고 네. 나갈 방향을 바르게 얘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전부 표만 계산해가지고 움직이고 네. 그런 방식으로 정치인들이 바르게 처신을 못하니까 네. 국민들도 다 헷갈리고 혼돈되고 네. 그러는 게 아주 유감스럽습니다. 네. 예. 지금 전 변호사님도 보태서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아니, 보편적 복지 정책을 펴더라도 네. 사실은 서구 사회민주주의가 이미 반성을 많이 했어요. 네. 무상복지 같은 경우는 영국 같으면 100%에서 한 11%로 독일도 이제 한 50% 미만으로 좀 줄고 있거든요. 네. 이 복지를 필요한 곳에 이 빈민청과 그리고 차상위청에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구 사민주의자들도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그 집단주의적 논리에 의한 그 보편적 복지는 필요 없이 세금만 더 많이 거둬야 되고 국가 재정만 더 어렵게 만드는 쪽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 두 번째가 스페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올리는 데는 우리 이제 목사님 말씀도 다 옳은 말씀인데 서구처럼 하려면 대표적으로 올려야 될 게 소비과세고 그리고 소득세입니다. 우리가 소득의 재분배까지는 허용을 하되 재산의 재분배를 하면 되지 않거든요. 이 재산의 재분배로 꼽히는 대표적인 세가 부유세예요. 무조건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뜯는다는 거. 네. 이 재산의 재분배는 그것은 그 자본주의에 명백히 역행하는 것이고 소득의 재분배로 재분배에 있어서 지금 서구보다 우리가 법인세는 오히려 높은 편입니다. OECD 평균보다. 그리고 소득세와 소비과세는 굉장히 낮고요. 네. 이 서구의 소비과세, 대표적으로 부가가치세가 OECD 평균이 19%입니다. 그리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24%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보편적 복지 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을 편다 하더라도 그 세세한 세부적인 정책을 따듬어야죠. 근데 무상보육 같으면 스웨덴 같으면 일하는 어머니나 몸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15시간에서 40시간까지 티켓제를 씁니다. 네. 근데 우리는 사실상 전업주부를 위한 무상보육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그걸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인데 예. 재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복지 정책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새로 다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무상복지의 문제점, 증세 논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어쨌든 정부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 이런 것도 정할 텐데 일단은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고 제가 또 하나 통과가 되면 직원 총리가 될 건지. 예. 제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제가 쓴소리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재산 문제 저는 원래 공직자는 돈에 깨끗하고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하는 것을 따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머지는 사실 명성만큼 누구나 다 추악하니까 사실 모든 걸 다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 이완구 후보의 논문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걸 정치인이 논문이 아니고 만약에 바깥에 교수 중에서 장관을 임용하는데 이런 논문 문제가 터져 나왔으면 야당이 난리가 났을 거예요. 이 논문 나중에 이 블로그에 들어가니까 최종 학력을 미시간 주립대 형사정책학 석사학위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블로그에 없는 학사학위가 2개가 있어요. 석사학위 하나가 있고 이 논문들이 언론 보도를 보면 거의 다른 책을 뺏겼다.
네. 뭐 뺏겼다와 다르면 옮겨놓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과거의 관례였다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요. 또 두 번째 장남의 아들이 그 미국 시민권자예요. 손자가. 네. 예, 이 점도 명확히 해명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직자니까요. 예. 목사님, 지금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인선 예. 잘했다고 보시는지, 또 이완구 총리가 어제 문재인 의원은 뭐 예스맨이다 뭐 이렇게 아주 폄하했는데 직원 총리 역할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아마 저는 뭐 직원 총리 역할 저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누구든지 네. 지금 국민들이 아주 강렬하게 원하는 것이 네. 대통령 앞에 가서 바른 말 하는 공직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네. 참 요번에 이완구 총리가 또 다시 저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저런 구설수와 문제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참 속이 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거 계속 총리 나올 때마다 왜 이렇게 전부 다 문제 많은 사람들만 있는가 하는 개탄이 한편에 있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 이거 계속 이 청문회에서 줄줄이 걸리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이 참 믹스드 필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저 바라기는 이번 청문회가 네. 뭐 이완구 총리가 돼야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청문회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국민이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제 내각은 그렇게 이제 예. 이완구 총리 체제로 가고 여당이 또 지금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 예. 여당의 원내대표 2명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주영 의원과 유승민 의원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두 사람이 나왔죠. 현재까지 예. 2명이 뭐 붙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보니까. 근데 약간 둘의 뭐랄까 스탠스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입장이. 예, 입장이 다 당청 관계에 예, 있어서. 예, 입장이 갈라진 것이 아마 이 경제 정책에 대한 이제 본인들의 신념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새누리당의 경제 전문가들이 있다면 예. 이항구 의원, 유승민 의원, 네. 그리고 지금 부총리를 하고 있는 최경환 의원, 그리고 나성민 의원 뭐 네. 이런 정도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내놓았던 소위 경제민주화 이 주장과 그 이항구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 철학은 상당히 다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 아마 틈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그 이완구 의원의 그 직언하겠다 얘기 네.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우선 주례 회동부터 만드십시오. 대통령과 총리가 그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뭐 직언을 하든 쓴소리를 하든 하지. 네. 지금처럼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국무회의 뿐이라면 네. 쓴소리를 할 기회가 없죠. 대통령께서 이 태도를 이번에 많이 바꾸시고 있는데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수석비서관 회의나 국무회의 할 때 티타임 하는 것으로서 소통하는 모습은 아니다는 겁니다. 자주 만나고 네. 제가 토론을 한다는 것이 그 회의석상도 토론하는 모습이어야 되지만 네. 자기 참모들과 자주 만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우선 참모장 역할이 바로 총리 역할입니다. 네. 군대로 치면 참모장 역할이죠. 네. 그러니까 자주 만나야만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표도 자주 만나고 총리도 자주 만나고 원내대표도 오늘 유승민 의원 그랬거든요. 자주 만나서 얘기하겠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서 당이 예. 청와대가 잘못하는 거 있으면 자기 당이 끌고 가겠다. 뭐 이런 취지의 예. 얘기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주영 의원하고 유승민 의원이 네. 당 주도론이냐 네. 아니면 국정 지원론이냐 네. 이거 갖고 논쟁하는 게 참 우습다. 네. 그 마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것 같이 네. 그렇게 느껴지고 네. 뭐 한쪽은 영원한 친박이다 그러고 나는 친박 아니다 그러고 이게 너무 단선적인 이슈를 갖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게 아니라 네. 사실은 정책을 갖고 얘기해야 된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뭐냐 네. 하는 거를 놓고 나는 원내가 대표가 되면 이런 거를 진행하겠다. 네.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청와대하고의 관계를 뭐 좋게 하겠다 나쁘게 하겠다 하는 거 갖고 쟁점이 된다는 게 너무 단선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요즘 이제 대통령께서 말이죠. 네. 남북 정상회담 네네. 놓고 남북 정상회담에
너무 연연하는 모습을 요새 보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국정 3년 차에 들어서 마치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네. 그런 거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네. 여태까지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면서 살아왔는데 요번에는 아주 정상회담에 연연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가고 나는 그럴 때는 당이 결연하게 반대할 원칙을 지켜라 이런 얘기 해줄 줄이 있어야 네. 된다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슈에 따라서 네. 당이 포퓰리즘으로 갈 때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럴 때는 정부 청와대 입장 쪽으로 가야 되고 청와대가 거꾸로 포퓰리즘으로 갈 때는 당이 그에 대해서 비판하고 네. 그럴 수 알겠습니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